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는 그 올게닉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이런 내용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4주 동안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요 세미나를 할 거예요. 1시간 정도씩 세미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내가 봤을 때는 이번 주 다음 주 해가지고 과연 올게닉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를 다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당연히 못하는데 분량을 적절히 조절해봐야 되는데 다음 주까지 했는데 조금 아쉽다 그러면은 그 4주 외부 세미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주 더 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을 좀 배송을 빨리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거 아닌데 여러분들 도전 이거 아니죠? 네 이거죠. 너무 좀 유치한 개그여가지고 이게 지워. 자 우리가 그 올게닉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그냥 흔히 알고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LCD 화면이거든요. 지금 핸드폰에 쓰이는 거나 아니면 고급 TV에 쓰이는 거는 올게닉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그런 거에 그런 게 어떤 분야에 속하냐면 원래는 디스플레이 산업 분야에 속해요. 디스플레이 산업 분야. 우리나라가 1등하는 산업 중에 하나가 메모리 반도체랑 그리고 또 디스플레이 쪽이에요. 근데 1등이라고 하는 게 디스플레이가 예전에는 1등 뭐 이었거든. 근데 지금 매출 규모나 그런 걸로 따졌을 때는 지금 중국한테는 벌써 몇 년째 밀리고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기술력은 우리나라가 더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그러면 약간 조금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근데 학회도 한국 디스플레이 학회라는 데가 있거든. 근데 그게 되게 좀 우리나라에서 선구자 같은 분들이 그 만들었었어요. 90년도에. 90년도에 만들었는데 무슨 이해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 화면 쓰이는 거 있잖아. 이런 거를 이제 좀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학회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나름 또 제일 큰 학회예요. 근데 디스플레이 하면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냥 딱 떠오르는 그런 뭐랄까 처음 떠오르는 거 뭐냐면 진열해 놓는 거 백화점 디스플레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백화점 디스플레이 그런 건 줄 알고 막 어디서 연락이 왔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디스플레이는 게 뭐냐면은 영어로 말 그대로 좀 펼쳐 보이다 그런 뜻인데 그 어원은 라틴어는 디스플레이 코 또는 디스플레이 케어에서 파생되는데 그게 무슨 우리가 말하면 뭐 디스한다 그러잖아요. 그 디스가 이거는 아닐 비 없을 뭐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반대한다 아니다 그런 그 디스거든요. 진짜로. 근데 플리코는 뭐냐면은 접는다는 뜻이에요. 접는다. 그러니까 아니 접는다. 뭐지? 펼친다라는 거죠. 펼친다. 펼쳐서 보인다는 얘기니까. 펼친다, 진열한다 그런 뜻입니다.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디스플레이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쪽 이제 분야에서 하는 건 뭐냐면요. 정기적인 정보 신호를요. 전기 정보 신호.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게 다 그 안에서는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전자가 왔다 갔다 함으로 인해서 정기적인 정보, 우리 칭의교를 배웠던 것처럼 그 신호가 오는데 우리는 전기에 대해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 정기적 정보 신호를 빛 정보 신호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패턴화된 정보로 이 모든 것 지금 이것도 다 여기 하나 그 핸드폰 가지고 앞에 나가서 여기 찍어보세요. 그냥 확대해서 찍어보면은 되게 조그마한 것들이 촘촘하게 픽셀들이 막 다 있어. 그게 뭐냐면 그 뒤에서 코드 꼽은 거 있잖아. 그 전기 정보가 이 앞에서 칼라 픽셀 타고 시각으로 나와서 우리 눈에서는 이게 TV다, 컴퓨터다, 통신기다 이런 글자로 이제 보이는 그런 과정이야. 그러니까 이런 분야를 우리가 디스플레이 분야라고 하는 거야. 정기적인 정보 신호를 빛 정보 신호로 변환해서 그러면 이제 빛으로 하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각, 촉각, 후각 다 있는데 우리가 정보를 얻는 거에 80% 이상은 다 시각으로 얻는 거예요. 시각. 그렇죠? 인간의 시각이 인지할 수 있도록 패턴화된 정보를 통하여 전달하는 일련의 어떤 거? 모든 출력 장치, 출력 반응 장치를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좀 범용적인 정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적이 뭐냐면은 어떤 형태로든 어떤 장소에서든지 정보의 전달이야. 저 위에 있는 거는 그 태진 있죠. 뭘 내가 무슨 약간 퀴즈로 이런 거 듣는 거.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 킥 뜨고 있는 거. 응? 듣는 거. 킥 뜨고 있죠. 100. 얘가 떠드는 걸 누가 듣는 거야? 백문이 불여일견. 듣는 거보다 백문이 불여일견. 그 뜻을 그냥 그림을 하나 뽀랑 하는 거보다 그림을 하나 딱 보여주면은 정보가 딱 전달되는 거죠. 뽀랑으로 떠드는 거지. 백문이 불여일견. 디스플레이 역사. 디스플레이 역사를 그냥 우리가 보이는 거 정보 전달을 하는 거를 제일 처음 한 거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영상이 1879년도에 나왔던 영상이 이거 그냥 보는 게 낫습니다. 이거보다 더 먼저 뭐 동굴 벽화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 있거든. 그런 사람들이랑 친해지면 안 돼. 영사기가 1800년대에 처음 나왔습니다. 1800년대 우리나라는 뭐였지? 조선시대였지. 그 시대 해외에서는 벌써 그러니까 우리 영상기가 나와서 이 필름이 돌아가면서 이게 영화 보는 거예요. 이때는 되게 좀 천천히 돌아가는데 그게 뭐냐면 눈이 그 똑같은 그림 막 있는 것 같은데 똑같은 그림 조금씩 변화가면서 그게 1초에 24장이 지나가면은 정지된 화면이 아니라 우리 뇌에서는 그게 움직인다라고 그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필름이 돌아가 영상이. 근데 그 다음에 나왔던 거 뭐냐면요. 잠깐만. 연도 잘못됐는데? 이게 1897일 건데 아마. 이건 더 먼저 거거든요. 좀 잘못됐죠? 그렇죠? 1879. 1897. 맞다. 이게 1879, 1897 브라운관. 자, 이게 뭐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런 거 본 적 있다. TV 이렇게 앞뒤 뚝뚝한 TV 본 적 있다. 본 적 있지. 몇 년 뒤면 이제 본 적 없는 세대가 올라올 거야. 이게 브라운관이라고 하잖아요. 브라운관. 이게 음극관인데 이거를 만든 아마 독일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브라운이거든. 브라운 박사거든.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그냥 브라운관이라고 해요. 관이라는 건 튜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뒤에서 전압을 딱 걸어주면은 이 안에서 이 안에가 진공이 잡혀있고 쭉 공기 빠져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기서 지금 여기다 전압을 걸면 여기서 전자가 안에서 튀어나가. 전자가 튀어나가면은 그게 가서 어디가 탁 맞으면은 그게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잖아. 이 앞에다가 형광 물질을 발라놓으면은 거기 딱 그 위치에 쏘면은 그 형광 물질이 밝게 빛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브라운관 뒤에서 그 전자쪽이 이렇게 계속 일정한 속도로 계속 1초에 60Hz 이렇게 스캔을 하면서 가면요. 이게 우리 눈에 움직이는 화면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처음부터 컬러는 아니었죠. 그냥 흑백이었죠. 흑백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밥을 먹는데 밥이 회색이고 이랬던 거지. 근데 그 다음에 1928년도에 드디어 컬러 TV가 나옵니다. 1928년도에 우리나라 뭐였지? 일제시대였지. 우리나라 막 그러고 있을 때 외국에서는 벌써 이런 거를 벌써 만들었으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지. 컬러 TV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획기적인 사건이 나타났는데 LCD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LCD 이거인데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입니다. 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LC라고 하는 리퀴드 크리스탈은요.
거의 이때가 1900년대니까 거의 지금부터 100 몇십 년 전에 발견이 됐었어요. 이게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닌데 액체면서 얘가 배양성 있고 결정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분자가 그 정렬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있었는데 그때는 몰랐어.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우리가 외부에서 이 액정에다가 전압을 걸면은 이 액정이 눕거나 쓰거나 아니면 중간 정도 되고 이런 배양이 된다는 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디스플레이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좀 만들어냈어. 뭐냐면 뒤에서 밝은 빛을 쏴줍니다. 쏴주는데 그 앞에다가 이제 액정들을 배열해 놓는 거예요. 근데 그 액정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딱 세워놓으면은 빛이 가다가 이게 뭐 투과를 못하겠죠. 맞게 이렇게 해놓으면 빛이 투과나겠죠. 그 중간으로 해놓으면 빛이 한 반만 빠져나오죠. 그래서 어느 부분은 빛이 나오게 하고 어느 부분 안 나오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엘리베이터도 지금 쓰는 숫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5자 부분은 그 뒤에서 빛이 나오게 하고 5에서 이런 다른 이 두 부분은 빛이 안 나오게 하면은 숫자 5라는 거를 표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리퀴드 크리스탈 이용해서 이런 디스플레이 화면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이 처음 구현했어. 그게 1964년도에. 그런 다음에 1964년도에 앱슨 해서 앱슨은 어느 나라에 있어요. 지금은 거의 뭐 망하다시피 한 회사인데 일본 회사거든. 소니 그러면 알잖아. 소니, 산요. 그 앱슨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큰 회사는 삼성전자잖아. 근데 일본이 60년대 일본은 그 지금의 거의 뭐 미국만큼 아닌 미국 수준으로 강대국이었어. 진짜 엄청난. 우리가 막 지금이야 막 무시하고 보는데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나라 60년대 뭐였어? 탕화무하고 그런 시절이야. 경부속도로 까먹을 때. 이때는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삼성전자 같은 그런 그 정도 초대기업이 초 글로벌 기업이 한 10개 정도 있던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의 뭐 미국 수준인 거야. 여기서 이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앱슨에서 이게 뭐냐면 여기 화면 있잖아. 이게 뭐냐면 칼라 LCD TV야 TV. TV 수신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화면이 보이는 거를 이제 큰 게 아니라 조그마한 걸로 이제 구현했어. 60년대 이걸 벌써 했어. 근데 이게 완전히 대중화되진 않고 그 후에 한 90년대쯤 그때쯤에 뭐가 이제 확 이제 우리 일상에서 다가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각 집에 컴퓨터라는 게 없었거든. 컴퓨터는 이제 공공기관이나 그런 데서나 쓰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거였는데 IBM에서 컴퓨터를 일반 가정에 보급하는 걸 만들었죠. 그게 바로 PC, 퍼스널 컴퓨터. 앞에 퍼스널자가 붙인 게 그전에는 퍼스널이 아니었거든. PC라고 하는 게 PC 좀 켜봐. 그게 우리는 컴퓨터로 켜봐라는 얘기잖아. 그게 각 가정에 있는 퍼스널 컴퓨터 그거 퍼스널 컴퓨터가 있었는데 퍼스널 컴퓨터보다 이제 그 다음에 더 사람들의 생활을 바꾼 게 뭐냐면 한국어로는 노트북, 영어로는 랩탑. 근데 랩탑을 그러니까 퍼스널 컴퓨터를 할 때 아까 요거 있잖아요. 요런 화면이 집에 저는 이렇게 되는 게 집에 있었어. 그리고 키보드가 있고 본체도 이만히 무거운 게 있었어. 근데 화면이 일단 이러면은 이걸 어떻게 랩탑에다가 적용을 해? 근데 랩탑에다 적용을 하려면은 화면 자체가 가볍고 얇아야 돼. 그러면은 이 구동 원리 자체가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앞뒤가 엄청 큰 거거든. 그래서 할 수 없었어. 근데 랩탑에다가 이런 LCD 화면을 적용하면서 랩탑이 획기적으로 부피가 작아지고 들고 다닐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본 거예요. 이게 1964년도였습니다. 그런데 1987년도에 코닥이라는 회사에서 엄청난 거를 이제 만들었는데 뭐냐면은 디스플레이인데 LCD 리퀴드 크리스탈로 되는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어떤 전기가 통하는 유기물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전기 에너지를 가하면 거기서 이제 레드, 그린, 블루 빛이 나오는 거를 처음으로 아주 작은 형태의 소자로 여기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칭탕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이제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아직은 못 받았어. 그 만들어냈어. 그게 1987년대. 근데 코닥이라는 회사는 그 당시에 지금 여러분 혹시 이 회사 들어봤어요? 코닥? 잠바. 뭐냐면은 코닥이라는 회사가 지금은 당연히 핸드폰을 찾았지만 그 전에 어떤 시절에 쓰이면 요만한 개인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 찍는 시절이 있었거든. 근데 그거 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나 어렸을 때 이제 필름 카메라가 있었어. 필름을 이렇게 아주 끼끼끼 돌려가지고 그 놀이동산 가가지고 가족들이랑 찍고 그 이제 사진관에다 맡기면은 현상을 나오는 그런 게 있어. 근데 그 필름을 만드는 회사 있어요. 필름 만드는 회사. 지금은 망했지. 근데 이 회사가 OLED에 대해서 이거를 발표를 하고 특허도 가지고 있어. 근데 또 이 회사가 또 뭐가 있냐면 필름 만드는 회사인데 디지털 카메라도 이 회사 특허를 가지고 있어. 근데 특허는 가지고 있는데 그 필름 산업이 하도 사업이 잘 되니까 잘 되면은 잘 될 때 이게 참 주의해야 되는 게 잘 될 때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거든. 근데 좀 잘해야 되는데 그냥 막 찔러서 막 문어발식으로 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이게 잘 된 필름 사업이 잘 되고 돈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사진 찍고 돈 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더 안 나간 거야.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이제 디지털 카메라도 사업을 이 사람들이 특허 있으니까 사업을 했었어. 되게 많이 버는 건데 사업도 안 했어. OLED도 만들었고 특허는 있는데 사업을 안 했어. 다른 회사들이 다 사업했어. 그리고 지금 이제 고급화 그 디스플레이는 다 OLED 쓰는. 그래서 망한 아니 아직 상장은 돼 있을 건데 거의 뭐 비운의 회사죠. 저 위에 있는 건요, 이 OLED를 이용해서 또 일본 회사가 처음으로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이런 디스플레이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어디에 쓰여있냐면요, 여러분들 지금이랑 다르게 옛날 이제 자동차 이렇게 탁 하면은 자동차 있고 옆에 카세트 테이프를 카세트 테이프는 아니지, 그 줄 낀 카세트 테이프를 넣어가지고 그 막 노래 크게 틀고 다니면서 그 했었어. 카세트 테이프 위에 이게 카 오디오거든. 카 오디오 라디오랑 이런 거 있는데 거기 이 화면에 요걸 적용한 세계 최초로 적용한 회사가 일본 회사예요. 아니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디스플레이 하면은 사실 그동안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중추적인 그 분야는 TV 분야였어요. TV, 텔레비전. 텔레비전이 예전에 저런 식으로 왼쪽에 있던 브라운관 TV에서 브라운관 TV로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일단 이게 부피가 크거든, 무겁거든. 근데 사람들의 욕구가 뭐냐면요, 그 다다익선 하는 것처럼 디스플레이에서는 무슨 말이 있냐면 거거익선이란 말이에요. 거거익선. 화면이 크면 클수록 좋다는 거예요. 네. 이때도 가능한 사람들이 화면을 크게 하려고 했는데 아까 뒤에서 이제 전자 쪽을 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점점 커지면은 요거를 맞추려면은 이 앞뒤의 간격도 점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이거만 커지는 게 아니라 앞뒤로도 커져. 그럼 내 책상 절반 차지하는 게 이제 책상을 차지해버린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욕구가 뭐냐면 TV를 만들라. 좀 평평한 납작한 TV를 만들어 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을 했던 게 바로 LCD TV입니다. LCD 이런 것처럼 집에도 한 대씩 있지만 거기에만 한 거 다 있죠. LCD TV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얇은 TV, 그 평판 TV라고 하는데요. 그 영어로 우리는 FPD라고 합니다. 얘는 뭐냐면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 평판 디스플레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또 됐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거, 왼쪽에 있는 저 뚱뚱한 게 옛날 그 브라운관스는 CRT 모니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금도 저 오른쪽 좀 왔을지 그냥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LCD 모니터입니다. 무게나 소비 전력이나 기계면에서 이제 비교가 안 되죠. 저걸 하면서 책상에도 훨씬 작은 위치를 차지하고, 그리고 이제 랩탑에 이게 적용이 된 거예요. 아시죠? 한번 보여줄게요. 잠깐만. 아니, 여기 녹화하고 있는 나갈래. 이 90년대 드라마인데,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 같이 안 사는 친구들과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90년대 질투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3분 40분. 자, 대화가. 얘 보이지? 요거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도 가끔 TV 나와요. 최수죠.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60이 넘었대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TV, 그 컴퓨터 모니터예요. 여기 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대면적을 하려면 이런 거가 사실은 뭐 위에다 만드냐면요, 코닝이라는 회사에서 아주 얇은 유리 기판을 만듭니다. 판을 만들어요. 얇은 유리판. 그 판 위에다가 TV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판의 사이즈에 따라서 가로 세로가 2.2m, 2.5m면은 우리가 8세대, 2.87m, 2.2m면 우리가 7세대, 6세대 기판, 5세대 기판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요게 가능한 한 한 번에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만한 TV를 만들려면은 만드는 기판은 최소한 이거는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한 장 만들 때 TV 하나 만들는 게 그 돈을 많이 벌겠어요? 아니면 한 판이 가는데 거기에서 TV가 3개 나오는 게 돈을 많이 벌겠어요? 여러 개를 만드는 게 낫죠. 그래서 가능한 이 큰 판에다가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근데 큰 판은 많이 큰 판이지, 큰 판 만들기도 어렵고 다루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이 위에다가 여러 가지 공정을 통해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요만한 거 위에다가 전체 성능이 내가 원하는 스펙에 맞게 유니폼하게 나오게 하는 거랑, 요 큰 데에서 여기랑 저기랑 여기랑 성능이, 예를 들어서 그 위에다 뭐 어떤 말을 올리거나 무슨 뭘 만드는데 성능이 동일하게 나오게 하는 건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크게 하려고 하지만 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TV로 하면요, 여기 하나에다가 TV용 편을 이렇게 2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스마트폰이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많이 만들어 놓죠. 평판 TV, 평면하면서 가능한 크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다. 디스플레이를 쭉 봅니다. 그래서 1900년대부터 이제 CRT 쭉 하다가 이제 CRT는 더 이상 만드는 데는 없을 거야. 없어. 그래갖고 LCD는 이때부터 나왔다가 이때부터 이제 나왔는데, 이때부터 이제 제품이 됐는데, 이때부터 이제 노트북이랑 나왔어. 사람들 컴퓨터 다 바꾸고 이제 우리 핸드폰까지 다 전용했어요. 근데 LCD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첨단 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LCD는 대량으로 생산하는 건 내가 알기로는 좀 거의 안 하고 있어요. 특히 뭘 안 하냐면 완전 좀 고급 TV 있잖아. 거기 좀 대형화면 TV에 그런 건 좀 하긴 하는데, 진짜 돈 안 되는 뭐 노트북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 이제 안 해. 근데 그런 것들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그래서 중국으로. 그 전에 우리가 있었는데 중국. 우리가 하기 전에 어디가 있겠어? 일본에 있어. 일본이 LCD 디스플레이 이런 거 최대 강자였었는데, 그러니까 발명은 미국에서 되고, 발명은 미국에서 되고 제조는 아시아에서 지금 다 공장이 있는 거야. 그전에 그 애플 핸드폰도 그 디자인은 캘리포니아에서 하고 만드는 건 다 아시아에서 만들잖아. 그런 것처럼 그런 것도 발명은 다 미국에서 했어요. LCD. 근데 이제 실제로 해가지고 돈 버는 거는 이제 일본에서 했는데, 일본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기술 이제 어떻게 배워한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해가지고, 일본은 이제 디스플레이에서
완전 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바닥권이거든요. 바닥권. 떴었는데 이제 우리도 이제 중국한테 전체 매출면에서는 이제 중국이 따라잡았어. 그리고 OLED는요 90년대 말쯤에서 요때나 이제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 1987년도 코닥 있잖아요. 그때 나왔던 거고 이때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다가요 2008년, 7년 그때쯤부터 이제 제품이 나온 거예요. 삼성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 핸드폰 나오는 건요 다 그냥 OLED. 그래서 그 PDP란 것도 있었는데 그냥 나왔다 몇 년 있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PDP랑 LCD랑 싸웠었거든. 우리가 더 대화면에 더 적합하다 그랬는데 LCD의 승자였어. LCD가 승리했어. 자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하는 첨단 디스플레이는 지금 OLED입니다. OLED는 근데 OLED 말고 또 다른 차세대 디스플레이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말하는 첨단 이건요 시제품이 나오고 돈 받고 제품을 팔 수 있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 차세대 디스플레이들도 예를 들어서 퀀텀 다 들어갔어요. 아니면은 페롭스카이트 이런 것도 있는데 걔네들은 아직 연구 단계고요. 아직도 OLED의 이쪽 뭐한 이런 단계처럼 아직은 상업화는 안 됐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퀀텀 다스 뭐 삼성에서 만들긴 만들었었는데 아직은 안 됐어요. 옛날에는 TV가 이때 시절에 뭐였냐면은 한 동네 TV가 한 대 있고 집에 TV가 한 대 있었어. 그러면 이제 그 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TV 앞에다 모여 있는 거야. 그래서 같은 화면을 보면서 이제 같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화면을 보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족 이제 거실에서 TV가 있고 가족의 이제 소통의 매개체 서로 뭘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디스플레이가 이제 우리 생활까지 가까운 게 뭐냐면은 봐봐 이럴 거면 왜 만나? TV 드라마인데 2005년도의 드라마 장면이고 이때는 2011년도에 만나면 예전에 핸드폰이 그렇게 많이 안 쓰던 시절에 만나면 서로 얘기를 했거든. 근데 지금은 만나도 뭐하러 만나지? 서로 그냥 핸드폰만 보고 있어. 지금도 보면은 밥 먹으러 가가지고 밥을 다 먹었으면 이제 같이 먹으러 갔으면 이제 얘기도 수학을 했는데 밥 먹고 자기 밥 먹고 자기 핸드폰 보고 있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생활을 바꿔놓는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그걸로 팔아가지고 돈 번다 그게 아니라 디스플레이라는 게 이제 우리 생활 곳곳에 들어오면서 생활을 바꿔놓는다. 자, 자동차에서의 디스플레이를 보겠습니다. 자 위쪽은요 예전에 아날로그 계기판입니다. 지금 내 차도 왼쪽 거 접힙니다. 뭐냐면 이제 RPM 돌아가거나 아니면 속도가요 계기판에 바늘로 나타납니다. 바늘. 그리고 바늘로 나타나는 거 위쪽에는요 그냥 단순히 깜빡깜빡이고 정해진 모양이 이제 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만 하는 여러 가지 그림을 보고 일반인들도 이게 뭔지를 알아차려만 되는 이게 한두 개일 때 알아차리지 이렇게 말하면 이게 뭐가 뭔지 어떻게 알아? 이 자동차가 무슨 이상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뭐냐면요 점점 이제 내비게이션이 따로 달려 있었는데 내비게이션도 그 안에 그 LCD 디스플레이요. 내비게이션이 이제 차에 붙어서 예전부터 나왔어요. 그게 바로 이런 형태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화면이 더 크느냐 그런 거가 좀 더 이제 고급 사양으로 되면서 차이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되게 조그마하고 신기했어요. 터치로 이렇게 하면은 다 됐어.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이거가 보세요. 제 앞에 최소한 요만하게 터치로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화면이 요즘 자동차는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요거 있죠. 여기가 이거거든. 그래서 이거 키면은 요 앞쪽에 지금 뭐 속도라든지 그런 게 숫자로 딱 크게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유리로 거울로 돼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죠 운전하면서. 그리고 이제 비 오는 날이나 아니면 아침에 딱 눈 쌓여 있고 아니면 얼어 있고 그런 게 좀 닦고 막 그래야 됐어.
근데 이제 요즘 나오는 차들은 그렇게 있는 차도 있는데 이렇게도 나옵니다. 이것도 그냥 실제 나오는 자동차 모델이에요. 옆에 되게 조금 약간 생긴 건 자체는 볼품 없어. 그냥 백밀러 치고는. 근데 이 안에 이제 카메라가 달려 있어. 그래가지고 카메라가 이쪽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안쪽에서는요 이렇게 화면을 봅니다. 운전은 이렇게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만 보면은 바로 옆에 화면이 보이는데 이게 참 저게 뭐냐면 날씨랑 별로 상관없어. 비 와도 그냥 잘 보여. 화면이 되게 잘 보여. 그래서 여기도 화면 하나 있고 이 앞에도 있고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될 거냐면 이게 점점점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더 많아지고 더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CRT 때도 마찬가지였고 사람들이 점점점 더 크게 만들어요. 근데 크게 하는데 이 CRT 한계가 있어서 그럼 평평하게 만들자고 평평한 게 이제 LCD로 그게 가능했어. 근데 LCD보다 오르게닉 라이트 에미팅 가이드 OLED가 훨씬 더 고화질이거든. 그 고화질로 넘으면서 더 얇아졌어. 근데 그때도 사람들의 욕구로 마찬가지였어. 점점점 더 크게 디스플레이를 조그만 화면 보면 눈 아프다는 거 더 크게 만들고 있어.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생활에서 이게 뭐냐면 한마디 읽어요. 예전 그 전에 있던 판로로 계속 돈을 벌고 있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LCD 공장 라인 아직 남아 있는데 모니터 이거 만들어서는 별로 돈이 안 돼. 근데 그 전에는 이렇게 네모나게 이제 좀 길쭉하게 해가지고 자동차에다 하면은 들어가는 비용은 1이어도 단가는 1이어도 자동차는 더 고급화로 더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가 있고 그 전에는 없던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이쪽이 뭐냐면 예전에는 한동안 이게 전부 다 모바일이었는데 모바일 하다가 이제 핸드폰 없는 사람 어딨어? 그때 한 사람이 3개, 4개씩 가지고 다니지 않잖아. 아, 나는 2개 가지고 다니지. 하나는 안 돼. 하나는 이 카메라야. 이게 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어. 근데 그러다가 TV까지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TV 사람들이 잘 안 사는 거 알아요? TV가 단가가 제일 비싸거든요. 근데 TV를 문제는 사람들이 잘 안 사. 우리 집도 TV가 없어. 애들이 있어서 TV를 하기 싫어. 이게 TV를 안 사. 그러다 이제 새로운 쪽을 하나를 줄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이제 그래서 이제 자동차로 간 거야. 근데 니즈가 없는데 가는 게 아니라 자동차 그쪽에서도 고급화나 그런 게 필요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은 아직 안 되는데 전기자동차 나오면서 말했죠. 이제 아니 지난주에 까먹은 거 하나 있었는데 이거 온보드 차저 이런 거 막 설명하면서 충전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AC를 온보드차에서 충전해가지고 DC 배터리를 간다 그랬잖아. 근데 AC 충전하는 건 여러분들 그냥 제일 일반적인 방법이고 제일 그걸 완속 충전이라고 오래 걸리는 거 있잖아. 퇴근할 때 꼽아놓고 이제 아침에 하는 거. 근데 그걸 급속 충전이거든. 생긴 게 달라. 급속 충전은 온보드 차저 말고 이제 저쪽으로 바로 가는 건데 그래서 DC에서 DC로 가는 거야. 그래서 되게 속도가 빨리 돼. 그거.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배터리에서 전력을 빼쓰는데 가능하면 좀 저전력을 썼으면 해. 기약 쓰는 거. 배터리 용량 크게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전기를 먹는 다른 뭐 에어컨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전기를 좀 적게 쓰는 게 좋잖아. 그래서 LCD보다 OLED가 소비 전력이 더 낫거든요. 그래서 OLED로 가는 것도 있었고 또 어두운 데서 이거 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화면이 좀 선명하고 그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LCD보다는 OLED가 더 화면이 더 선명하고 더 좋습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예전에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뒤에 여기 보이죠? 그 화면 보이죠? 양쪽에 다 있거든. 여기는 왜 앨런 머스크가 왜 있냐면은 가서 내가 사진 찍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사진 찍혔어. 얼굴이 방송 나오고 있잖아. 가려야지. 그래서 누구 할까 하다가 백종원 할까 누구 할까 내가 앨런 머스크를 그냥 갖다 딱 붙여놨어. 과연 근데 대선 누가 될까 했지. 미국 대선 딱 했어. 근데 이게 사실은 꼭 필요하냐라고 물어보면은 있으면 좋지 TV. 근데 없는 것보다 있으면 더 비싸게 팔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생겨봐.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생각을 바꿨다는 게 그 전에는 차 타고 이제 애들이랑 가면서 애들이랑 얘기도 하고 막 놀기도 그랬거든. 근데 저거 하자는 애들 시작하잖아. 아무 말도 안 해. 아빠도 엄마랑 얘기하고 아니 엄마도 옆에서 핸드폰 하고 있을 거야. 옆자리에서 생활을 바뀌나 봐요 디스플레이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 위쪽에도 뒷좌석에서 위쪽에도 이제 디스플레이 설치가 그러니까 이제 곳곳에 가능한 얘도 요 앞에 화면이 요만한 게 좋겠어. 큰 게 좋겠지. 근데 이 정도는 안 되는데 그 내에서 가용한 화면 크게 있는 게 좋겠죠. 10인치, 12인치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들어가. 그래도 앞으로 계속 요구가 되고 이거 하나씩 달리면 이제 옵션비 이제 자동차 비용이 올라가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뭐냐면요. 자동차가 이제 옆에서 이제 내 창 내리거나 오르거나 아니면 이제 히터라고 하나? 이거 뭐지? 엉덩이 따뜻하게 하는 거 엉따리처럼 하는 거 그거 버튼을 누르는데 그것도 이런 걸로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그 자동차 미니 있잖아 미니는 그 안에 그 이게 동그라미였거든. 안에 그 디자인 중시가지고 근데 이것도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만들어가지고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동그란 거를 만들어가지고 네모난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유리기판 처음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제 그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동차에 맞게 이런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는 LG 디스플레이 이런 데서도 이제 벤치 이런 데다가 바꾸면가지고 벌써 이런 화면은 벌써 고급 모델이 옛날부터 먼저 나왔어. 옛날 아니면 몇 년부터 제일 먼저 나왔었거든. 그러니까 자동차 쪽으로 이렇게 확장 영역을 이렇게 열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전기차에서 더 하면서 이제 전기 쓸 수 있고 그리고 더 적게 쓰는 거 맞물리면서 또 하나 뭐냐면은 아직은 안 나왔는데 점점 앞으로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게 이제 자율주행 쪽이거든요. 자율주행은 진짜 궁극적으로는 운전자도 손 놓고 그냥 가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모르겠는데 손 놓고 가는 건데 손 놓고 있으면 뭐예요? 그 손 눈 어디 보고 있어? 경치 지나가는 다른 차들 보고 있어. 궁극적으로는 진짜 자율주행이 되면 그 시간에 딴 일 하는 거지. 딴 일 하려면 그 앞에 컴퓨터가 있거나 노트북 이렇게 무릎에 풀었고 이렇게 할 거야. 그 앞에다가 이제 핸들 밑으로 없애버리고 그 앞에 화면 보고 자기 그냥 주행하고 있고 자기는 볼일 보고 있거나 아니면 거기서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그거 하려면 이제 그 사무실에서 하던 게 이 자동차 안으로 들어와야 되거든. 그러면 이 조그만 화면을 못 하거든.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이제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핸드폰이랑 이제 전부 다 연결을 시키려고 할 거야. 그래서 자동차 자율주행에서 디스플레이가 사실 본질은 아니에요. 근데 자율주행 같은 게 이제 되면은 이제 그때 이제 궁극적으로 사람이 이제 구상하고 이제 편하게 그죠? 이렇게 하려고 디스플레이 적어봤습니다. 떠오르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그래서 여기 이거 할 때 사실 이제 외국인 모델들이 나왔어. 이거 있잖아. 이거 보면 뭔가 좀 다르잖아. 이제 LG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데 뭔가 다르잖아. 핸들 어디 있어? 이제 실제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지? 핸들하고 또 하나는 이 디스플레이 화면이 약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지. 근데 지금 뭐야? 여기서부터 조수까지.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만들던 거는 지금 이제는 이렇게 길쭉하게 만들어서 하는 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쪽을 자동차 이 앞에 유리가 있고 여기 기둥이고 여기 기둥 있잖아요. 기둥을 영어로 뭐라 그래? 기둥. 필러. 그래서 이걸 P2P라고 하거든. 필러 투 필러까지 디스플레이가 그냥 다 차지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는 여기 밑에도 있지. 핸들도 참 신기하게 생겼죠. 여기도 휘어진 디스플레이 있고 큰 이렇게 화면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아까 말했던 계기판 오류라는 거를 이제 그림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그냥 화면이 넓으니까 좀 자세하게 어디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훨씬 더 편해집니다. 그래서 TV에서 막 하던 그쪽에서 이제 OLED로 넘어오면서 OLED도 이제 새로운 시장을 뚫으려고 하는데 자동차 쪽이 상당히 괜찮아요. 이 문제는 자동차 쪽이 뭐냐면 지금은 여기서 이제 약간 딱딱한 걸로 했는데요. 실제로 공적으로 뭐냐면 자동차가 안에가 평평하지 않아요. 굴곡져 있거든, 굴곡져. 근데 LCD 같은 건요, 이제 뭔가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 이게 굴곡지게 못 만들어. 근데 OLED는 단점이 뭐가 있냐면 좀 휘어지게 밴더블, 폴더블 그러거든.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씨 이거 썼는데 여기다 썼나 다음 편에 썼나? 지금 먼저 얘기했던 폼팩터라고 하거든. 폼팩터. 그러니까 뭐냐면은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말해.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는데 차 안에서 그 안에 굴곡져 있고 평평한 게 아니라 약간 휘어지게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은 그걸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는 지금 현재로서 올릴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지금 회사들이 디스플레이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투톱이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그들의 최대 고객은 현재는 애플. LG 디스플레이 전체 매출 한 절반은 애플 폰에 납부하는 거다. 그리고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중간도 디스플레이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차량용 디스플레이에서 지금 선두주자는 그 두 회사예요. LG랑 삼성. LG 디스플레이랑 삼성 디스플레이. 참고로 여러분들 삼성 디스플레이는 뭐 주식시장에 없는 회사예요. 상장이 안 돼 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 최대 주주는 삼성전자예요. 상장이 안 돼 있는 회사. 그래서 실제 LG 디스플레이는 얼마나 벤츠, 캐딜락 등 프리미엄 완성차 브랜드의 디스플레이를 공급하여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해 10인치 이상의 프리미엄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LG 디스플레이는 점유율 11.9%를 차지하며 1위를 지켰다. 삼성 디스플레이도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우디, BMW 등 수주를 하고 있다. 알아주시고 이제는 점점 커져가지고요. 자동차 내에서 쓰이는 디스플레이 매출도 점점 더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뒤에 여기 점점 큰 것도 이제는 포함됩니다. 20인치까지 왔어요. 20인치. 자, 요거는 간단하게 하나 넣읍시다. 이거는 CRT 한테 들어가랬어. 근데 안 돼. 우리나라는 1966년도에 LG가 옛날에 골드스타 했거든. 골드스타 금성. 그래서 19인치 흑백 CRT 판매했는데 당시 가격이 68,000원이었어. 싸지? 68,000원. 근데 68,000원이 그 당시에 쌀 27가마를 살 수 있는 돈이었어. 화폐가치 얼마나 떨어져? 그래서 공급이 딸려. 그래서 추첨제로 팔았어. 추첨제. 그래가지고 여기 가보면은 자료를 찾았는데 바뀌었나? 최초의 컬러 TV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 1887년도에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전자관을 발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브라운관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1990년도에 10인치 노트북이 처음으로 양산이 됩니다. 일본에서. 그렇죠? 그 전에는 뭐야? 우리가 쓰는 공학 계산기나 슈퍼에 쓰는 계산기나 하여튼 그런 것들에 쓰였어. 되게 쪼건하면. 넘어가고요. 뭘 봐야 되나? 지금은 디스플레이에서 TV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쪽에서 쓰이는 디스플레이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한번 봅시다. 요걸 한번 일단 처음 듣는 얘기니까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좀 듣고 잘 외우길 바랍니다. 오른쪽 걸 보세요. 오른쪽. 이게 옆에 단면으로 본 건데 어떤 유리 기판이 있습니다. 글라스 기판이 있어요. 그 위에다가 먼저 한쪽에다가요 TFT라고 하는 거를 만듭니다. TFT. TFT는요 뭐에 나타나면요 Thin Film 트랜지스터입니다. TFT 방막이고요.
트랜지스터는 한국말로는 한국말로 트랜지스터. 얘가 그러니까 한 역할이 뭐냐면은 지금 일단 이걸 만들고요. 요 오른쪽에다가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 나오는 그런 레드, 그린, 블루를 나타내는 것들을 만들어서요. 둘을 연결해요. TFT는 여기서 한 역할이 뭐냐면요. 밸브의 역할. 밸브 그리고 또 하나는 스위치 역할이에요. 스위치. 그냥 밸브 역할이라고 쓰면 된다. TFT와요. 옆에 있는 OLED라고 하는 빛이 나오는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개 있고 튜브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보세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 물을 흘려보내줘요. 물이 여기를 지나가서 빛이 나오는 쪽에 지나가야지 얘가 빛이 나온다고 이렇게 비유를 해봅시다. 근데 물이 얼마나 많이 지나가냐에 따라서 물이 적게 지나가냐 많이 지나가냐에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이 빨간색이 어둡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주 밝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양을 지나가는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TFT. 그러면은 진짜 물이 지나가냐 그게 아니라 비유를 한 거고, 결국 전기 에너지가 우리 눈에 전기 신호가 빛 신호로 들어오는 건데요. 그 전기 신호라는 건 전기 정보라고 하는 그 근본은 따지고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는 우리가 화학 시간에 배웠던 원자핵 주변에 있는 전자들 있죠. 원자핵에 결합하지 않은 그 전자들이 결국은 한 통로를 이렇게 쓱 지나가는 거예요. 전기가 이렇게 지나가면요, 그게 여기를 지나가면서 빛 에너지로 바뀌는 거거든. 근데 전기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전자의 양을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TFT, 밸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자가 많이 지나갈 수도 있게 적게 지나갈 수 있게 밸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그 오는 양에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그냥 빛이 나오는 거예요. 전자가 많이 지나가면 빛이 밝게 나오는 거고, 전자 적게 지나가면 빛이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빨간색을 나타내는 게 여기 하나 있고요. 그 옆에 또 하나 녹색을 나타내는 게 또 트랜지스터랑 녹색 표시되는 게 있고요. 레드들이 또 옆에는 블루가 또 TFT가 있고요. 또 그 블루 파란색 나타내 있어요. 그래서 얘네 세 개를 동시에 다 켜주면은 레드, 그린, 블루가 여기 있는 이 포인트 하나에서 다 켜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 눈에는 저거는 하얀색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얀색. 근데 얘가 이제 다 꺼져 있잖아. 그럼 우리 눈에는 그게 이런 식으로 검정색이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앞에서 기판 위에 트랜지스터가 있고 그리고 옆에 레드, 그린, 블루 빛이 나오는 발광부가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서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자, 그런데 발광부에서 빛이 나오는데 빛이 나오는 게 어디서 빛이 나오면은 빛이라는 게 내가 여기서 불 켰어 그러면 어떻게? 나만 보여? 다 보이지. 그러니까 전면으로 다 퍼지지. 전면으로 다 퍼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되게 예시를 들면 이 위쪽을 캐소드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배울 겁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불투명한 이런 금속입니다. 금속으로 위에를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빛이 나오더라도 이쪽으로는 빛이 통과해서 나가지를 못해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호일을 덮어놨다고 생각해요. 끄기였어 혹시? 방금 꺼였어. 아 그래. 그게 빛이 나오면 이 유린 통과해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발광부에서 빛이 나오는데요. 빛이 위쪽으로도 나올 수 있고요. 빛이 아래쪽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둘 다 좋다 뭐가 그게 아니라 위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적용되는 분야가 있고요. 아래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적용되는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 나오는 거를 우리가 전면 발광이라고 합니다. 전면 발광. 아래쪽으로 나오는 거를 우리가 배면 발광이라고 합니다. 배면 발광. 그래서
전면 발광을 하려면은 우리가 앞장에서 그냥 예로 든 거에서는 위쪽이 캐소드 금속으로 덮여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이쪽도 캐소드 금속으로 덮여 있는데도 위쪽에도 빛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다른 좀 더 테크닉이 들어가요. 일단은 그 금속들 일단 얇게만. 여러분들 믿기지 않겠지만요, 금속이란 게 알루미늄 포일 이렇게 있으면 이게 그 상대방이 안 보이잖아. 근데 금속이란 게 종류에 따라서요, 은이나 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얇게 깔잖아요. 얇게 깔면요, 뒤쪽이 어느 정도 보여요. 얇은 부분, 얇은 부분. 두꺼우면 금 안 보이지. 근데 얇게 하면 보여. 일단 얇게 까는 거죠. 그래서 빛이 위쪽으로 나오거든요. 왼쪽에 있는 건요, 빛이 아래쪽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을 때 레드, 그린, 블루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 각각의 발광구에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게 뭐라 그랬어요? TFT. TFT가 다 하나씩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옆에서 이건 단면으로 봤을 텐데요. 그러면 내가 이쪽에서 이렇게 딱 쳐다보면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레드, 그린, 블루라고 하는 이걸로 합쳐서 픽셀이라고 그러고요. 픽셀, 가로세로 픽셀이 몇 개 있다. 픽셀이고요. 레드, 그린, 블루 이 각각 하나를 서브 픽셀이라고 해요. 서브 픽셀 3개가 모여서니까 픽셀 하나예요. 알겠지? 서브 픽셀 3개가 모여서. 자, 그런데 왼쪽에 있는 건요, 레드, 그린, 블루가 아래쪽으로 빛이 나오면은 TFT라고 하는 저 부분은요, 불투명한 부분이거든. 그래서 저 부분으로는 발광을 해도 빛이 못 나와. 그 빛이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서 딱 쳐다보면, 이 옆에서 잘라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걔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 이게 TFT가 약간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왼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착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의 서브 픽셀에 빛이 안 나오는 부분이 이만큼씩 있다. 반면에 얘는 위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TFT를 빛이 칠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보면은 픽셀이 다 전면으로 잘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개구율이라고 해요. 개구율이 다니는 단위하수에서 실제로, 여기 하수에서 실제로 빛이 나올 수 있는 면적의 비율. 자, 개구율이 높을수록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높을수록 좋은 거야. 개구율이 낮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전류를 더 많이 늘려줘야 돼. 우리 보게 하려면. 그래서 TV에서 쓰이는 이런 OLED 구조가 있고요, 핸드폰에 쓰이는 OLED 구조가 있습니다. 핸드폰은 화면 자체가 작잖아요. 작기 때문에 개구율이 작으면요, 개구율이 이렇게 작으면은 화질이 안 좋아. 개구율이 높아요. 그럼 핸드폰은 이걸 쓰겠어, 이걸 쓰겠어? 개구율이 높아요. 되지? 어떻게 해서? 오른쪽 보세요. 그래서 전면 발광 구조를 씁니다. 반면에 TV 이런 거는요, 화면 자체가 넓거든요. 그래서 개구율이 좀 작아도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핸드폰만큼 소비율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좀 더 높여도 돼요. 그리고 또 화면도 크기 때문에요, TV에서는요 이런 구조를 씁니다. 모니터나 TV에서 이런 구조를 써요. 잠깐 10분, 58분인데요. 5시 8분에 해서 갑시다. 잠깐 쉬겠습니다. 미러 학생들 꺼줄래요? 예. 시간이 얼마? 여기에 논문을 내면요,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그걸 참고해서 논문을 써요. 그러면 그 전에 있던 그 논문이 이제 참고 문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논문이 87년도에 나오고 나서 그 후로 이게 그 다음 논문들 몇 번 이용이 되냐면요, 21,330번이 이용됐어요. 이 정도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2만 번 넘게 그 후에 나오는 논문들 중에서 2만 편이 넘는 논문이 이 논문을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의 최초 시작되는 그런 논문이라고 합니다. 모든 유기물이 아니라 특별히 반도체 성질을 띠는 유기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 밑에 써 있죠. 반도체 성질을
유기물 재료를 이용해서 제작한 발광, 빛이 나오는 그런 정적 특성을 띠는 그런 부품을 우리가 소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OLED라는 거는요, 반도체 성질 유기물 재료를 이용해서 제작한 발광 소자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TFT가 있고 옆에 발광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TFT가 있고 발광 부분인데, 근데 요거가 지금 요거예요. OLED. 제일 처음에는 여기 보이죠? 글라스 위에 그 논문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 논문에서 글라스 위에요 투명 전극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다이아민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위에 AAQ3라고 하는 걸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금속, 이게 캐소드죠. 이게 IQ가 에너지고 둘이 있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자세하지 않겠지만 반도체를 배우는 학생들은 들릴 일이 있을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막이 이렇게 딱 붙어 있거든요. 이게 PN 접합이거든요. PN 접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N 타입, 하나는 P 타입이에요. N 타입, P 타입이에요. 근데 둘이 만났어. 아니 위에가 있나? 헷갈리네. 하여튼 자, 그리고 요 저게 배터리 보면은 플러스가 I 쪽에 연결돼 있고 마이너스가 이쪽에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빛이 나오는 거를 최초로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가 외부에서 이 전압을 1, 2, 3, 4, 5, 6, 7, 8, 9, 5, 6, 7, 8, 9 이렇게 해주면은 거기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서 빛이 나오는 게 그냥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초의 발견이거든. 근데 그거 전에 사실은 1965년도에요. 안트라센 단결정이라고 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건요. 한번 봤을 것 같아요. 벤젠이 두 개 붙어 있으면은 naphthalene, 세 개 있으면은 그게 안트라센입니다. 요거 근데 유기물인데 얘도 단결적, 다결적으로 있잖아요. 이런 단결적 물질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다가 몇백 볼트 전압을 가해주니까 빛이 나오는 거를 1965년도에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때 가했던 전압이 이제 몇백 볼트를 가했어요.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82년도에는 안트라센 얘를요 사람들이 어떤 얇은 필름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제작을 했더니 거기서 또 발광이 나는 거 발견했어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높은 전압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여기 상당히 이름이 길죠? 이게 트라이 에잇 하이드로피놀라인 알루미늄 이렇게 다 부르는 사람 없거든요. 보통 줄여서 ALQ3 그래요. 중간에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는 퀴논 구조라고 ALQ3 사람들이 이렇게 약자로 부르거든요. 그랑 이렇게 생긴 게 다이아민인데 얘를 사용해서 2층 방막을 이용해서 프닥사에서 스터블리 탕이라는 사람이 발표를 했어요. 근데 얘는 최초로 불과 10볼트도 안 되는 데서 그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압이 낮아야지 뭔가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몇백 볼트 뭐 발전소도 아니고. 그리고 2년 뒤에 1989년도에 ALQ와 DCM이라고 하는 약자가 도핑 기술을 활용해서 소위 말하는 발광 효율의 소재를 확 다시 한번 CW 탕 사람이 증가시킵니다. 근데 이때 사용했던 반도체 성질의 이 유기물들이 있는데 그때 빛이 나오는 건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광이 있고요, 인광이 있어요. 인광. 형광이라고 하는 건요, 빛이 빨리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인광은 좀 천천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것이 형광 유기물 반도체 물질 이용해서 저걸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캐소드 쪽, 우리 금속 쪽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리튬 플로라이드 이런 걸 이용해서 또 효율을 확 증가시켰어요. 이 사람 계속하고 있었던 거죠. 97년도까지. 근데 97년도에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자동차의 이제 카 오디오 있잖아요. 일본의 파이오니아라는 회사에서요 최초로 차량용 오디오로 OLED를 여러분들 이게 만들게 됩니다. 시제품 처음으로 나왔어요. 가능성이 있다. 97년도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했죠. 근데 그러다가
얘가 여기서부터 이제 스톱을 이 사람이 하면서 계속 가오는데 효율을 계속 증가시켰어. 근데 효율이 뭐냐면은 효율이 되긴 되더라도 아니 이게 없는 것 같아. 효율을 계속 올리려고 했어. 근데 형광 물질로 효율을 올릴 때는 한계가 있었어. 그래서 이게 효율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이게 CF로 나올 수가 제대로 나올 수가 있는데 큰 화면에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만둬야 되나 막 그러고 있는데 형광이 아니라 인광 물질 이용해서 1세대는 형광이고 2세대는 인광입니다. 1999년도에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 있는 스테판 포레스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인광 원리로 빛이 나는 물질을 이용해가지고요 투자를 그래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사이언스인가에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제 불을 붙었어요. 2000년대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때부터 삼성에너지가 본격적으로 한 거다. 자, 그리고 2000년대 제일 처음에 PM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자세히 안 했어요. OLED인데 구동 방식에 따라서 PM 방식이 있고 AM 방식이 있는데요. PM 방식은 지금 쓰이지가 않아. 그걸로는 이제 그 고화질 화면을 할 수가 없거든. AM 방식으로 하는데 당시 처음에 PM 방식으로 삼성에서 출시를 했었어. 그러다가 2003년도에는 텐덤 구조라고, 이거 텐덤 구조는 지금 말 안 할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근데 지금 우리 삶을 이제 확대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아이폰이 몇 년도에 나온지 아세요? 2008년인가 2007년도에 나왔어. 그러니까 나 대학생 때 없었어. 그게. 나 대학생 때는 그때는 OLED 아니 그 스마트폰이라는 게 없었어. 터치폰 이런 거 있었는데 애플 스마트폰이 그때 안 나왔었거든. 근데 2008년도인가 그 스티브 잡스가 나와서 이제 애플 스마트폰을 이제 시장 꽝 발표했어요. 근데 그때 화면은요 기술적 문제로 인해서 그냥 일반 LCD 화면이었는데 획기적인 거죠. 손으로 이렇게 막 하는 그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삼성도 비슷한 걸 하고 있었거든. 근데 아이폰이 먼저 터뜨린 거야. 핸드폰이 이제 그 당시 당연히 예상한 걸로 누구나 다 하나씩 있는 거였거든. 근데 핸드폰 시장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2009년도에 어떻게 했냐면 삼성 애니콜 햅틱 아몰레드라고 이름을 줬거든. 아까 말했죠. OLED가 구동 방식이 있는데 OLED라고 읽어 OLED. 근데 구동 방식에 따라서 AM 방식이 있고 PM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AM 방식으로 하는 게 사실 다예요. PM 방식으로 쓰는 건요 어디다 쓰이냐면은 그냥 엘리베이터 그 숫자 그런 수준 있잖아. 그런 수준의 화질에만 쓸 수가 있어. 우리 일반 화면 거기서 다 AM 방식이에요. AM 방식으로 쓰는데 AM OLED인데 옆에 이 하이픈 빼버리고 이렇게 썼어. 근데 이걸 이제 일반인들한테 이제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써요? 아몰레드라고 읽었어. 그냥 아몰레드라고 읽었어.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제일 뜨고 있었던 핫한 가수가 누구였냐면은 손담비였어. 손담비. 지금은 안 나오죠. 손담비라는 가수가 나와서 막 춤추면서 이거 아몰레드 이제 직접 선전을 한 거야. 그러면서 삼성 이제 갤럭시 시리즈가 나오면서 아이폰이랑 뭔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최초로 그러니까 삼성에서 OLED를 핸드폰에다 적용한 게 세계 최초 삼성이다. 그래서 아몰레드 폰을 출시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스마트폰 갤럭시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거야. 자, 그리고 3세대는 뭐냐면요, 요겁니다. TADF라는 소리. 그래서 지금 사실은 TADF는 발표는 벌써 2005년도에 됐는데요. 이게 맛이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Thermally Activated Delayed Fluorescent. 자, 플로레센트가 한번로 하면 뭐죠? 이게 형광이에요. 1세대 형광이었고 2세대 인광 물질로 했는데 3세대는요 좀 변형된 Thermally Activated Delayed라는 과정이 포함된
플로레센트 형광 물질을 사용해서 나왔습니다. 그 지금 이거 아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3년도가 또 중요한데 2013년도에는 뭐냐면은 이제 LG 전자에서 LG 디스플레이에서 작품 받은 걸로 해가지고 최초로 OLED TV를 그때 양산했어요. OLED TV는 2013년도에 LG에서 처음 나왔고요. 2009년도에 AMOLED, 아몰레드는 이제 삼성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두 회사가 이제 각자의 영역을 가지고 OLED 제일 잘하는 회사가 삼성이라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삼성은 이런 모바일 쪽 소형 화면으로 갔고요. 이게 화면은 작아도 사람들이 사실은 몇 년, 2년 못 버티고 그냥 다 바꾼다 핸드폰 바꾼다. 그리고 바꾸게 만들잖아 사람을. 요 문제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나갔어. 그리고 이쪽에서는 되게 잘해. 근데 LG에서는요 이쪽을 나가지 않고 대형 화면 쪽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화면에서는 기술력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런 모니터가 아니라 TV입니다. TV. 이런 모니터, OLED 모니터는요 한참 뒤에나 이제 나왔어요. 한참 뒤에. 왜냐면 이게 그 TV랑 그 이런 모니터의 그 좀 태생적 차이 때문에 이게 OLED가 지금 이제 괜찮은데 태생적인 좀 그게 뭐냐면요. 이게 수분 같은 거에 대해서 안정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안정성. 수분이 되게 중요한데 안정성이 떨어지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얘가 같은 글자를 이제 계속 펴놓고 있으면요 좀 약간 잔상이 나는 거예요. 잔상. 근데 TV는 화면이 있으면 이제 화면이 계속 바뀌잖아. 근데 모니터 같은 경우는 내가 작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워드를 해놨을 경우 그 워드 이 화면이 이제 딱 화면 안 바뀌고 그냥 그 그대로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오래되면은 그때 당시 기술력으로는 이런 걸 만들었다가는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쪽은 나가질 않았어.